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애플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원래 매출 이만큼 달성할 것이다 라고 했던 네. 목표 우리 못 달성할지도 몰라 하면서 네.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거든요. 이거 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관련주 특히 네. LG이노텍 충격받고 있는데요. 네네. 매출 가이던스가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낮춰진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해외 주식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근본에 애플이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역으로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매출은 또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 30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이 애플이고 요번에 또 추가로 좀 이렇게 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다우지수 30지수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존이요. 예. 그래서 이 두 종목의 또 액분 기업 액분에 대한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추후에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애플로 인해서 주가 하락은 뭐 매수 포인트로 보셔야 되고 관련된 국내 기업도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그들의 매출의 향후 전망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애플로 인해서 나스닥 이제 선물이 갑자기 급격하게 좀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나서 좀 질문 던졌는데 제한적인 영향력을 줄 것이다. 뭐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정리로 해주셨습니다. 이제 머니투데이 조간신문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헤드라인 일면에 장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발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지금 시간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 새롭게 논의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이야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 추가 규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좀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경제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수소차 10,000대, 충전소 100곳 신규 보급을 하고 소부장 투입을 하고 돈 투입을 하고요. 무역금융도 257조의 공급 등 수출 지원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산업부의 업무보고 내용, 소부장 자립, 총력을 가하겠다라는 관점에서 2조 원 투입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뭐 소부장 9개 품목에 대해서 기술 자립을 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소경제 글로벌 1위 도약을 목표를 하고 있고, 뭐 전기차, 바이오 헬스 쪽, 시스템 반도체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영향력 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전문가 집단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어떠한 섹터의 종목들이 주목을 더 받을 것인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매년 나오는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긴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전기차,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 관련해서 약간의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관련 종목은 LG화학, 삼성 SDI, 기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남기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나 더 주목을 받는 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주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목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시스템 반도체예요. 제가 이제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먹거리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아주 그 고정밀의 어떤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33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의 TSMC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미국 쪽에서 TSMC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좀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는 게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DB하이텍 많이 있죠, 그죠?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고 올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매력도의 비중 순서로 봤을 때 셋 중에서 어떻게 나열 좀 해주세요. 현재로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예.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전기차의 매력이 전기차 배터리죠, 정확하게. 예, 매력이 2차 전지죠. 네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시장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매력도는 동일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전기차. 바이오는 조금 일부만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탑픽 하나, 전기차에서 탑픽 하나 주시고 이 기사는 마무리할까요? 예,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부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여전히 네.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부장님, 혹시 많은 지금 네. 전 세계 여성분들이 21일만 손꼽아서 기다리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왜 기다릴까요? 21일. 왜 기다릴까요? 역시 예, 남자분이셔서 바로 방탄소년단이 다시 활동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영향력을 톡톡히 행사하고 있는데요. 초록뱀이 관련 주식입니다. 이번에 BTS 세계관 주제로 드라마 제작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일 급등 행진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지금 초록뱀 미디어의 주가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인이 또 매도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거를 어떤 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네. 여쭈고 싶고요. 이와 함께 네. DPC가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데 네. 1월 말 대비해서 2배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테마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네. 뭐 초록뱀이라든가 DPC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리고 추세는 살아있으니까 일부는 추세 대응을 하시는데 추세가 꺾인다 싶으면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제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좋은 거죠. 주가 올랐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떨어지면은 좀 그 테마라든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뭉쳐져서 올라가는 케이스에는 개인 투자자한테 많은 고통을 오랜 기간 동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좀 봤는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일부만 추세 대응을 해서 추세가 좀 이렇게 죽는다. 또 기관의 매도가 나온다. 이미 외국인 매도는 나오고 있다고 하니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추세 매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발빠른 대응 전략, BTS 테마주 말씀 주셨는데 오늘 BTS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또 기생충 테마주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몇 개 보여서 마찬가지의 의견이시죠? 그렇죠. 추세 매매, 네, 그렇습니다. 발빠른 대응 전략. 예, 올라가는 건 좋은 거니까 예. 올라갈수록 비중 축소를 하시되 추세 대응이 일부만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챙겨가면서 그렇습니다. 짧게 끊는 전략 테마주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이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필 옵틱스 52주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어서 네네. 더 갈까 이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터널의 끝일까요? 작년, 재작년, 2018년도, 2019년도 영업 적자를 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는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예고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OLED 화면 만드는 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네. 레이저 장비 수주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 잡히고 있고요. 네. 또 2차 전지도 같이 끼고 있어요. 물적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제고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주가는 이미 작년 5월 저가 대비했을 때 2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까지
무섭게 달리다가 오늘은 3%대 조정 이용해서 매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다가 올해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더 2차 전지 물적 분할 이 부분은 사실 수직 계열화를 시킨다는 거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저가 대비해서 2배 올랐지만은 이 종목은 OLED와 2차 전지 섹터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조정 시마다 분할해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예, 지금도 관심권에 두시고요. 예. 주가가 조금 이렇게 눌러줬을 때 매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0만 원어치를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한 200 정도는 추세 대응을 하시고 이 300 정도는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추후에 수주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저가 매수해서 단가를 맞추고 수익을 좀 크게 내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필 옵틱스 OLED와 2차 전지의 이 앙상블 주가에도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지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아이고 지긋해 LG전자 정말 참 2등주의 서러움 주가 많이 못 갔는데요. 근데 네. 주가의 패턴 놓고 보시면요. 길게 놓고 보시면 매 연초에는 그래도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1분기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분기는 늘 옳다라는 주제입니다. 유럽 내에서 프리미엄 입지 강화가 되면서 지금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제 추세적으로 아예 건강 가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주가가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왕따를 당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 부각이 된다라는 관점 어떠세요? LG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분기는 옳다는 말이 리포트 제목인 것 같은데요. 예. 키움증권 리포트 제목이에요. 예. 어쨌건 이제 그 올해 들어서 LG전자가 한 5.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타 IT 종목들이 평균 한 15% 이상 올랐죠. 그만큼 오르지 못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전반적으로 수익성 자체가 좀 개선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지만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삼성 쪽의 가전이라든가 LG전자 쪽의 가전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을 하고 있냐면은 이 화웨이가 이쪽 가전 쪽으로 또 이렇게 진출을 하는 부분을 또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LG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좀 더 찾고 강화시키지 않으면은 LG전자의 경쟁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LG그룹 내에서 상당히 분주하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에서 밑에서 사서 좀 올라오면 매도를 하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고 팔고? 예, 그렇습니다. 짧게.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쭉 올라가는 걸 바라시는 분도 계시는데 후자의 개념은 좀 약하고 이렇게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남기기에는 적합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말고 짧은 호흡으로는 괜찮다. LG전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